순간이 담긴 사고 영상 속 22%를 찾아 분석합니다. 한눈철의 블랙박스. 2주 전 강원도 동해시 캠핑장 옆 철로에서 승용차와 무궁화호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사고 현장은 나수라장이 됐고요. 승용차에 타고 있던 두 사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건지 실제 사고가 났던 철길 건널목을 찾아가 봤습니다. 상황은 다 수습이 된 상태지만요. 인근 주민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는 사고의 기억. 방금 뭐 딱지 뭐 긁는 소리 같은 이상한 아주 개음이 나고 엄청 큰 소리가 나서 뭐가 있나 하고 이제 얼른 나가보니까 진짜 사고가 그렇게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의 처참함을 기억하는 또 한 사람. 최초 여기서 이제 승용차하고 열차하고 접촉을 해서 이 방향으로 선정 방향 한 150m 정도 승용차가 열차에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용차를 발견한 뒤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할 순 없었던 상황. 긴 거리를 내려가서야 멈췄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건널목에 들어가지 말라고 차단기가 내려왔는데 이때 들어가는 거. 이게 내려왔다는 것은 기차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차가 오고 있는데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 시속 100km로 달리던 기차는 500m가 필요합니다. 저 앞에 뭔가 있어요. 자동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200m 앞에 빵 하면서 결국은 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못 피해요. 만일 KTX였다면 사고는 더 컸겠죠. 얼마 전에 서울에서 승용차와 KTX의 사고가 있을 뻔했습니다. 며칠 전 철길 건널목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는 제보자. 철길 건널목을 지나려던 찰나 마주오던 차량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건데요. 다쳐버렸죠? 나가셔야 되는데. 아, 택시가 중앙선을 물고 있으면 어떡해? 비켜! 빨리 가! 뒤로 빼네. 난 어디로 가러 가? 앞을 가로막고 중앙선을 가로막고. 이런 차량이 내려오고. 차량이 나 내려오네. 딱 갇혔어요. 지금 철길에 내 차가 있는 거예요. 철길에. 비켜! 예, 모두가 급박했던 순간. 내가 할 수 없이 옆에 와갖고서 내 차 망가지는데 겨우 겨우 뺐어요. 겨우 빼고 기차 들어오네 기차가. 이 KTX 강릉에서 용산으로 오는 KTX인데요.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 제보자에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좁은 공간을 겨우 피했는데 그때 심정 어떠셨어요? 정말 죽었구나. 그냥 크락션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정말 이거 여차하면은 예. 박아서라도 탈출해야 될까? 택시가 아예 진입할 때부터 좀 왜 그렇게 했을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당시 택시는 왜 제보자의 차량을 가로막았던 걸까요? 뭐 무리하게 가신 거 아니에요? 사고 현장에서 직접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택시가 내려왔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 그런데요, 하나같이 중앙선을 넘거나 역주행을 감행합니다. 그렇죠? 네. 꺾어서 안 나가고 아까처럼 그냥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요, 가끔. 나왔을 때 보면 이렇게 직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갔죠.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는 이유는 바로 도로 중간에서 사라진 차선 때문이었습니다. 도로 폭도 좁은 데다가 차선까지 사라지면서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는 차를 위험에 빠뜨리고 만 겁니다. 밤에는 더 안 보이겠어요. 중앙선을 지켰어야죠. 중앙선을 지켰어야 했는데 자기만 편하게 오려고 순간적으로 난 죽었다. 그 트라우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길 건널목에서의 운전. 나 한 사람의 주의보다는 모두가 함께 교통법규를 지켜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던 제보자. 그런데 그때 옆차선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파편이 날아왔습니다. 뭐가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까지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파편이 엉덩이 튀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4차로를 제보자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로에서 이 커다란 트럭이 어디 뻥! 어허! 자칫 잘못했으면 대형 사고 날 뻔했어요. 만약에 순간적으로 핸들 틀다가 옆에 오던 다른 차랑 붙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나마 몸은 다치지 않고요. 놀래긴 많이 놀랐죠. 타이어가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모래들, 돌들 그런 게 장난이 아니에요. 한 1분 정도는 쳤던 것 같아요. 큰 타이어가 밑에 하부로 들어가면서 하부 커버가 깨지고요. 그 다음에 본네트, 그 다음에 휠. 제 차는 다 폐차됐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됐어요. 2차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타이어 폭발. 대처 방법 없지요. 갑자기 터지는데 어떡하겠어요. 나는 바퀴가 많으니까 안전해. 그게 아니고요. 그 많은 바퀴 중에 하나만 터지더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그나마 천만다행이에요. 타이어 오래 쓰면은 낡아요. 그 홈을 딱 보면 홈이 있을 때 홈이 다 달아갖고 맨들맨들해졌을 때 그건 언제든지 풍선 터지듯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대형 차들 타이어 관리 잘해야 되겠습니다. 제보자도 이 큰 차들이 가는 요쪽으로 가지 말고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작은 차는 작은 차들끼리, 큰 차는 큰 차들끼리. 이렇게 큰 차 뒤에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딴짓하든가 앞을 못 보든가 잠깐 졸음운전하면 꽝!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차들끼리 부딪히면은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큰 차 사이로 가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가운데 끼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타이어 폭발은 주변 차량의 파손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점검은 필수,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신호가 없는 도로 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차량이 불쑥 튀어나온다면 피할 거리도 없이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신호도 없는 상거리면은 한쪽은 직진일 거고요. 한쪽은 좌회전이든지 우회전일 텐데요. 항상 우회전, 좌회전하는 차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달려오다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주행하던 제보자. 그런데 바로 앞 삼거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진만으로도 당시 사고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 수 있죠. 저쯤에서 정도 오는데 승용차가 우측에서 오는 걸 봤어요. 근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설마 했죠. 근데 아니라 다를까 저한테 확 달려드는데 진짜 당황스럽고 놀랐죠. 제보자 차량은 아주 높죠. 25.5톤 덤프 트럭입니다. 지금까지 실어서 거의 40톤 되는데요. 잘 가는데 아이고 우와! 좌회전은 원을 이렇게 크게 그려야 되는데 좁게 그렸죠. 저 승용차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 때 그대로 밀어버리면 상대방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피할 수밖에 없었죠. 덤프트럭 운전자가 저렇게 급하게 틀면 본인 차가 넘어질 수 있고요. 본인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피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 급히 핸들 트는 거 정말 저 덤프트럭 운전자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사고를 막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호등이 없을 때는 직진 우선입니다. 직진 우선, 좌회전차가 당연히 양보를 해야 되죠. 여기에서 멈췄다가 정선이 있잖아요. 정선에 멈췄다가 좌우를 살펴서 차가 없을 때 돌아야 되는데 살피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차가 잘못했죠. 저희 측 보험사에서 일단은 70대 30 나옵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억울하다.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자분들은 저렇게 달려들면 어떻게 양보해야 되는 차가 저렇게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으니까 저 승용차가 100%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신호등 있는 곳에서 내가 녹색 신호일 때 진행하는 거 근데 이 차가 신호위반에 달려왔으면 그럴 때는 100대역이에요.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나를 못 보고 쑥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는 저 차는 느리게 오니까 내가 얼른 먼저 갈 수 있어라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하지 못한 거, 혹시에 대비하지 못한 거, 그 점에 대해서는 일부 아쉬움이 있습니다. 속도 줄이면서 미리 빵 해줬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 한 10% 많으면 20% 볼 수 있겠습니다. 신호등이 없다면 한 번 더 확인,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운전 잊지 마세요.